하늘과 바다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창과 방패가 조용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모습을 드러낸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심장이 될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 이는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눈부신 도약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 뒤에는 더욱 복잡하고 현실적인 질문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국의 미남 문제, 북한의 거세지는 미사일 개발 경쟁 속에서 과연 지금 이 길이 최선인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최첨단 무기 개발. 이제는 단순히 자주국방의 초석이냐 위험한 도박이냐는 이분법을 넘어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의 사건, 수많은 시선. 오늘 우리 균형의 저울은 K-미사일 개발의 빛과 그림자를 최신 데이터와 다층적인 논리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논의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국군의 날 공개된 현무다시 기반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해성다시는 최대 사거리 1000km 수준으로 오차 범위수 미터 이내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 인근 해역, 어디서든 적의 핵심 지휘부를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북한 역시 화살-1 2형과 신형 불화살-3-31형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며 맹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유도 성능과 정밀도 면에서는 우리 군이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더 큰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KF-21에 탑재될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2033년까지 7,535억 원을 투입해 유럽제 미티어와 동급 성능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티어 미사일이 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사일의 핵심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입니다. 기존 미사일들이 초반에 모든 연료를 태워버리고 목표에 다가갈수록 에너지를 잃는 반면 램제트 엔진은 비행 중 공기를 흡입해 연료를 연소시켜 마지막 순간까지 추진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적기가 미사일을 회피할 수 없는 구역, 즉 노 에스케이프 존을 기존 미사일 대비 3배 이상 넓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 기술을 우리 손으로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신 동향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F-21 초기 양산 물량에 탑재할 미티어 미사일 1차 도입 계약을 완료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산 미사일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원대한 계획.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첨예한 논리 대결이 존재합니다. 기술 주권 확보라는 명분과 현실적 리스크라는 우려. 여기에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졌습니다. 양측의 논리를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개발 찬성 측의 확장된 논리입니다. 첫째, 완벽한 기술 주권을 넘어선 전술적 우위의 확보입니다. 단순히 외국산 무기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한 미사일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시사AI, 즉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군의 이지스함이 탐지한 적기 정보를 국산 데이터 링크인 링크-K를 통해 KF-21에 전달하고 KF-21은 국산 미사일로 최적의 교전, 데이터를 산출해 발사하는 완벽한 네트워크 중심전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수입 무기로는 100% 구현하기 힘든 우리 군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둘째, 미래 방산 시장의 수출 포트폴리오 강화입니다. K-방산은 전차, 자주포 수출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는 지상 무기 체계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항공, 특히 항공 유도무기 시장은 기술 장벽이 높은 대신 부가가치가 훨씬 큰 블루오션입니다. 만약 KF-21 전투기와 국산 미티어급 미사일을 패키지로 수 있게 된다면 K-방산은 지상군 무기를 넘어 첨단 항공무기 시장까지 석권하는 진정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미 천궁-II 지대공 미사일 수출,
성공으로 입증된 LIG 넥스원 등의 기술력은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에 대해 신중론 측은 더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극복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적 허들입니다. 미티어의 핵심인 램제트 엔진 기술은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안정적으로 추력을 제어해야 하는 극한의 기술입니다. 또한 미사일 전방에 탑재될 초소형 AESA 레이더 탐색기는 수십 킬로미터 밖의 작은 목표물을 정확히 추적해야 하는 반도체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세계 유수의 방산 기업들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어 겨우 성공한 이 기술들을 과연 우리가 단기간에 한정된 예산으로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합니다. 둘째, 명확해진 기회비용과 전력 공백의 위험입니다. 7,500억이라는 예산은 시작일 뿐 실제 개발비는 조 단위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의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이 예산은 KF-21 초기 양산분 40대에 장착할 미티어 미사일을 1회 출격뿐이 아닌 수차례 출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구매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신중론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국산 미사일 하나에 투자하기보다 당장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해 검증된 미사일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전력 공백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셋째, 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리스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스무안 개발 분담금 약 1조 6천억 원 중 상당액을 연체해오다 최근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부족분은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분담금을 삭감한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고위험 사업인 미사일 개발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처럼 팽팽한 논리 대립, 그렇다면 흑과 백, 찬성과 반대 외에 다른 길은 없을까요? 균형의 저울은 세 번째 관점, 바로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해봅니다. 바로 투 트랙 전략입니다. 첫 번째 트랙은 단기적 전력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입니다. KF-21 블록-1과 같은 초기 모델에는 유럽의 미티어나 미국의 최신 공대공 미사일 등 검증된 해외 무장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전력 공백을 막고 수출 시장의 잠재 고객들에게 이미 검증된 강력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 KF-21의 상품성을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 트랙은 장기적 관점의 핵심 기술 내재화입니다. 국산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033년이라는 촉박한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대를 목표로 하는 장기 연구개발 과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램제트 엔진, AESA 탐색기 등 핵심 기술들을 차근차근 확보하고 신뢰성을 검증한 뒤 성능이 완전히 개량될 KF 블록-3이나 6세대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법은 단기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인 기술, 주권 확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K- 미사일 개발은 완벽한 기술 주권과 전술적 우위 확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초고난도 기술 장벽과 전력 공백의 우려, 그리고 파트너 국가의 불안정성이라는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약이냐, 현재를 다지는 안정적인 걸음이냐, 혹은 두 걸음을 함께 내딛는 지혜냐,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균형의 저울은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의 재료를 제공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